인성 면접이랑 직무 면접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과제를 하는 건지 과제가 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양이 많았는데 안녕하세요. 간호사 면접 전문학원 A+ 스피치 이윤수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간호사 선생님에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팁을 좀 전수 받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5 병원 외과계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이전 수강생이고요. 지금은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토익이나 이런 스펙 관리 하시잖아요. 네. 그런 토익 준비나 그 학점 관리나 언제부터 좀 시작하셨어요? 우선 학점 먼저 말씀드리면 학점은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저는 했던 케이스여가지고 간호학과는 아무래도 순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성적을 받는 1학년 1학기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를지가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많이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셔서 그대로 쭉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학점을 조금 올리는 케이스들을 간간히 주변에서 보면은 실습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습 점수 같은 경우는 학점이 좀 많이 높게 배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실습 점수에서 좀 점수를 많이 잘 받아놓으면은 약간 좀 순위가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또 중간에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토익 같은 경우는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그냥 약간 기초만 쌓는다는 수준으로 공부를 했었고 본격적으로 점수를 올려야겠다 생각했던 건 그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고 나서 다시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저희 공고 뜨기 전인 4월 막바지까지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병원이 토익 점수가 좀 높아야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 마지노선을 4월달로 잡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쌓아야겠다 하면서 그때는 토익 공부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그때 바짝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면접 준비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선은 공부량이 숙제량이 정말 많은 게 힘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무 면접도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 인성 면접이랑 직무 면접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과제를 하는 건지 과제가 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양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응당 그만한 수준을 준비하는 게 실제 면접장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 준비할 때 되게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험이 우리 살면서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막 쥐어짠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답변을 써야 되는데 저처럼 그런 그 경험 겪지 마시고 평소에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일기 같은 거 아니면은 나에 대한 뭐 프로필 같은 거를 작성을 하는 평소에 그런 그 시간을 좀 들여주시면은 인성 면접할 때 잘 녹여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수업 듣기 전과 이후 뭐가 가장 달라졌어요? 수업 듣기 전에는 대답을 해야 될 때 약간 좀 논점 없이 그냥 내가 한 생각을 그대로 말하게 됐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는 내가 받은 질문에 어떤 거를 먼저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말을 하는 게 그 듣는 사람이 좀 더 집중이 될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답변을 드리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면접을 제일 잘했었구나. 지금 면접을 준비했던 과정을 좀 떠올려 보면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수업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더 효율적이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였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 면접에 대해서 그 인성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 나에 대한 뭔가 소스를 내가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쥐어짠다는 표현을 쥐어짠다는 표현 그대로 답변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약간 내가 아닌 그 약간 꾸며낸 답변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딱 알아채시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좀 고쳐야 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 대한 생각은 평소에도 많이 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학원 수업하면서 아쉬웠던 점 또는 이런 점은 이렇게 바꿔도 되게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실 게 있다면 뭘까요? 학원 수업에서 모의 면접이 정말 제일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면접관으로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또 제가 답변하는 그리고 긴장도도 달라지니까 모르는 그 수강생들이랑 같이 할 때 조금 더 그게 더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됐었거든요. 시간대가 계속 맞는 친구만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는 좀 약간 저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이제 조금 실전 감각 만드는데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더 긴장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맞죠? 네. 정말 실제 가면은 너무 긴장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쉽게 진정할 수 있는 게 그 모의 면접에서 무서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그게 좀 도움이 크게 되더라고요. 자, 임상에서 신규로 근무하면서 학생 때와 다른 가장 어려웠던 점. 또 우선 학부 때 공부랑 입사해서 하는 공부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느꼈던 수준의 차이는 실제로 학부 때 공부는 예를 들어 한글을 저희가 공부한다 하면은 자음과 모음 뭐 이게 있구나 정도인데 임상에 가면은 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소설 한 편 쓰는 것 같은 느낌?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간호 처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전산을 써야 되고 어떤 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은 실제 겪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해야만 일이 는다는 게 조금 많이 마음적으로도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간호사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직업인데 실수를 해야만 이제 내 일머리가 느니까 물론 이제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에 한해서 실수를 하는 거는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실수했으니까 배웠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저는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조언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 간호사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입사해서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